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홍콩은 한국의 한류에 걸맞는 문화적 물결이 필요하다란 제목의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과거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홍콩 느와르 영화로 아시아를 들썩이게 만든 홍콩에서 이젠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기사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홍콩의 느와르는 불과 10년 정도 클라이맥스를 겪고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되는 시점에서 문화가 완전 푹 꺼져 이젠 지하로까지 내려가 버렸습니다. 요즘 어느 누구도 홍콩 영화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이런 홍콩의 영화들이 중국 대륙으로 넘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받으며 이젠 B급 영화 장르로 존재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을 한탄하듯 홍콩 언론에서 한류를 배워야 한다는 기사가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어 지금부터 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엔하이픈과 같은 한국 밴드의 세계적인 성공은 소프트 파워가 도시나 국가의 문화적 경제적 지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보여줍니다. 홍콩은 싱가포르와 같이 꿈꿀 수 있는 진정한 토착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제 이를 세계에 선보일 때입니다. 홍콩 문화의 물결이 일어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도시의 세계적인 명성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예술과 문화를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수출하는 도시와 국가는 일종의 소프트 파워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한류 현상, 즉 한류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는 말입니다. 미국의 정치학자인 조세프 나이가 대중화한 용어인 소프트 파워는 강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두려움과 적대감보다는 매력과 우정을 통해 영향력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재, 폭탄, 총보다는 예술, 음악,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하드 파워의 요소로 간주됩니다. 모든 국가가 글로벌 문제에 영향을 미칠 권리가 있다면 확실히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난달 마카오에서 우리는 한류가 어떻게 한국이 상당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할 수 있게 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를 보았습니다. K-POP 보이그룹 엔하이픈이 총 32,000명의 관객을 모은 가운데 3차례의 매진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엔하이픈의 현재 해외 투어는 2023년 중반 서울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대만, 싱가포르, 마카오, 필리핀까지 이어집니다. 마카오의 열렬한 콘서트 관객 중에는 상하이, 난징 등 본토 도시의 팬들도 포함됐습니다. 엔하이픈의 투어와 밴드가 다양한 계층의 청중에게 어필하는 것은 소프트 파워가 실제로 발휘되는 예입니다. 이러한 청중이 지정학적 단층선에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관련성이 높습니다. 문화 간 참여와 상호 이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한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일화로 나는 많은 친구들의 자녀들이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한류는 매년 100억 달러가 넘는 문화 콘텐츠 수출을 가져오는 한국 경제의 경제적 혜택만은 아닙니다. 이는 또한 자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태로운 지정학적 해역을 항의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의미 있게 지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홍콩 웨이브의 시대는 확실히 도래했습니다.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도시의 밝고 번영하는 미래를 탐색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중음악을 주제로 하여 홍콩의 미러 현상에서 배울 점을 고려해보면 수년간의 사회적 불안과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 이후 홍콩 보이그룹 미러 등장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 홍콩인들에게 본질적으로 홍콩에서 탄생한 보이그룹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전 거주자로서 나는 한국의 문화 수출 현상이 한국 국민이 자국 문화에 대해 널리 갖고 있는 자부심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미러의 인기는 나에게 이를 상기시켜주며 예술과 문화가 홍콩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동시에 도시의 상당한 경제적 잠재력을 대표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홍콩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깊은 사랑이 잠재적인 효과를 더해주는 것은 8천만 명 이상의 그레이터 베이 지역 주민들이 홍콩을 단순히 사치품이 아닌 문화적 호기심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쇼핑 목적지인 요즘 싱가포르와 비교하지 않고 홍콩을 아시아의 주요 글로벌 도시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도시의 경쟁 개념을 경시했지만
현재 지정학적 환경에서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대한 문화와 창작 예술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가 대형 이벤트 경제에 막대한 투자를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이 없으면 국내에서 자란 진정한 문화적 매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2018년 타임아웃 시티 라이프 인덱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덜 흥미로운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고 문화 부분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은 싱가포르는 포뮬러1 경주와 같은 이벤트에 투자하고 가장 최근에는 공연에 투자하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콜드플레이, 에드시런,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 테일러 스위프트 등 국제적인 유명 가수들이 참여합니다. 홍콩은 당연히 싱가포르와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홍콩 문화의 매력에 있어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이 도시는 아름다운 산과 해양 환경으로 둘러싸인 전통, 현대, 자연환경이 풍부하고 국제적인 융합을 통해 강력한 자생적 전통문화적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홍콩 인구의 대부분은 꿈이 먹고 잘 다듬어지지 않는 카이롱의 깊은 현지 지역으로 대표됩니다. 이 매혹적인 장소는 강렬한 일상 상업과 기타 매혹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고대의 전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홍콩은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문화 콘텐츠를 주로 수입하는 싱가포르보다 국내 문화의 주요 수출국인 한국과 훨씬 더 비슷해졌습니다. 요점은 국내 문화와 창조 예술이 홍콩의 명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 통합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홍콩 문화 물결을 구축하려면 민간 부분 투자 생태계, 올바른 학습기관과의 파트너십, 신흥 풀뿌리 지원에 더 중점을 두고 엘리트 창작 예술을 넘어서 생각하는 예술적 기업가 정신을 육성해야 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여기 나오는 보이그룹 미러를 검색하고 동영상을 찾아보니 아직 K-팝을 따라오려면 한참 먼 그룹 같지만 홍콩에서 탄생한 보이그룹이라 홍콩 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나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홍콩 기사는 조금 호들갑스러운 기사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때 아시아에서 반짝했던 홍콩 느와르가 정말 반짝하고 꺼진 것처럼 한류도 이런 홍콩을 반면교사 삼아 더 오랜 시간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